한국말을 하는 거예요. 그때 당시에 그 듣는 한국어는 내가 북한에서 숨어서 보던 그 드라마 속의 그 언어, 그 한국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. 진짜 뭐 밥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잘 몰랐어요, 진짜. 그러면 태국 거쳐서 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오신 거죠? 그쵸? 네, 중국에서도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이 온몸이 막 바들바들 막 떨릴 정도로 정말 신처럼 신처럼 그 사람을 봤는데 내 꿈의 나라. 네, 어땠어요? 일단 공항에 딱 도착을 해서 딱 내리는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꿈속에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, 내가 꿈인가 이게 뭔가. 그리고 우리 국정원에 그 인도해 주시는 분도 심지어 한국 사람이잖아요. 그렇지.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섭잖아요. 어. 줄 맞춰 서세요. 저희 말 들어야 됩니다. 막 이러면서 엄청 막 하잖아요. 네. 근데 그 속에서도 한국에 딱 도착했을 때, 공항에 딱 도착해서 우리가 한국 땅에 딱 발을 딱 들이는 순간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. 뭐라고 했어요? 대한민국에 무사히 도착하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. 와, 그 말이 다 끝났지 뭐. 그냥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. 진짜. 대박. 여기 나 진짜 한국에 온 거야? 왜냐면 비행기를 타고 오는 길에서도 비행기가 다시 돌아갈까 봐. 무슨 문제 생길까 봐. 맞아. 무슨 사고 날까 봐. 엄청 걱정하고 막 했는데 우리가 이미 비행기에 딱 도착했대. 환영한데 이제부터 나 한국 사람이 되는 거야. 그냥 날개를 단 거야. 그렇지. 그때 그 말 한마디는 그냥 진짜 모든 고생 그냥 다 잊혀졌어. 순식간에 그냥 다. 아, 내가 고생하기 잘했네. 그냥. 값진 고생했어. 너무너무 값진 고생이었어. 맞아. 그리고 공항을 딱 내려서 이제 그 쫙 걸어가는데 그 옆에 막 여행객들 많고 한국 사람들 막 북적이고 공항 그 유니폼 입은 멋있는 사람들이 막 서 있고 수트 정장 딱 이렇게 해서 입고, 와, 나 진짜 나 이제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되겠구나. 나 진짜 너무 오길 잘했구나. 진짜 너무 고생 많았네 라는 이제 그런 정말 생각들이 그때 왜 들었죠. 그랬을까요? 보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한마디에 그냥 막 이 진짜- 신심 생겨가지고 그죠. 예, 막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막 으쌰으쌰 하게 되고 그죠. 와, 공항, 인천공항, 와, 대박, 너무 멋있어. 이런 곳에서 나도 이제 살 수 있네? 좀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거죠. 얼마나 갈망하고,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, 고생하고, 감옥 가고, 사형까지 당하고,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런 속에서 살았었어요. 또 미셔 씨도 또 북한에서도 그랬고 또 중국에서도 한국 가려고 떠났던 길이었는데 그쵸. 잘못하면 이즈메메까지 갈 수 일단 있었고 그렇죠. 예, 여러 가지 네. 고생이 많았으니까 너무 근데 많았죠. 그러면 또 국정원에 들어와서 또 저도 만나게 됐지만 네. 국정원에 들어오면은 조사 과정이다 보니까 충격적인 부분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. 국정원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? CCTV. CCTV요. 가는 곳마다. 이 CCTV가 나의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? 너무 신기한 거죠. 저기 하나 달려있는 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관찰하고 조사할 수 있고 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, 그리고 저 CCTV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는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을까? 옷도 못 벗고 심지어 자고. 그게 제일 진짜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신기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CCTV가 우리 호실에는 없잖아요. 혹시 조사하는 실마다 우리 조사실 가면 네. CCTV가 다달 1인실로 우리 들어가잖아요. 네. 그럼 1인실 그게 들어가면 있었나요? 당연히 제 기억으로 있죠. 없었던 걸로 알고 아니, 왜냐면 아니요. 그게 인권에 관련된 거라서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없는데 어딘가는 있을 거야라는 의심으로 저희들이 CCTV가 없었었나요? 나는 네. 왜 있었던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랬어요? 네, 없었나요? 제 기억도 모르겠어요. 하도 오래돼가지고. 맞아요. 그렇지만 이것만은 확실해. 나는 감시를 받고 있구나. CCTV는 참 신기하구나. 사람이 없는데도 다 이제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. 진짜.
한국 하면은 이 의료 기술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. 그-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나와서 이런 의료 경험을 하면서 와 했는데 미셔 씨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 있을 때 그쵸. 저는 국정원에 네. 있을 때 실려갔었어요. 그렇죠. 응급실. 미셔 씨는 국정원에 있을 때 의료 신세계를 일단은 맛보게 된 건데 그쵸. 그때 네. 당시에는 어땠어요? 좀 놀라웠을 것 같기도 해요. 모든 게 다 놀라웠지만 음. 그러니까 나는 또 그 국정원 내에서 이제 그 119라는 그 차를 타고 실려갔었다 보니까 솔직히 실려가는 그 순간에도 아픈 것도 너무 아픔이지만 내가 어디로 실려가는 건지도 너무너무 두려웠고 아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? 내가 여기를 간다는데 여기 갔다가 오히려 나의 어떤 다른 좋은 부분을 이제 뺏기고 오면 어떡하지? 그렇죠. 119라는 것도 처음 보잖아요. 그 북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요? 한국은 이제 썩어 병든 나라여가지고 모든 게 돈이 없으면 안 되고 이제 병원 가도 뭐 돈이 없으면 수술도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듣잖아요. 그래서 병원을 딱 들어가 도착을 했는데 병원 시설 자체가 우리 그 해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병원이라고 하나가 이렇게 있기는 한데 병원이 들어가면 병동이 무슨 그냥 방 하나 있고 침대 하나 있고 뭐 이런 느낌이고 맞아. 우리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. 뭐 링고를 걸 수 있는 뭐 없죠. 이런 것도 없고 뭐 진찰할 수 있는 뭐 MRI가 있길 하나 초음파가 있길 하나 절대 없잖아요. 근데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에 막 그 의사 선생님들이 가운 다 입으시고 그냥 TV에서 보는 그런 멋있는 어떤 모습으로 그냥 네 상냥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냥 아픈 건 아프지만 구경하기에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. 진짜 누워 있는 상황에서도 이 신기한 이 시설 자체가 너무 그랬고 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저는 맹장 수술을 했는데 북한에서 맹장 수술을 하면은 수술 자국이 그냥 아예 그냥 길게 이렇게 해서 깊게 있잖아요. 근데 수술이 끝났어요. 다 끝나고 나서 어디 수술했어요? 봤는데 딱 세 군데를 그냥 바늘로 퐁퐁퐁 찍은 것 같은 느낌인데 진짜 저 맹장 수술하신 거 맞아요? 진짜 어디로 어떻게 했어요? 여기로 어떻게 칼이 들어가요?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.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. 맹장 수술을 한국에서 했으니까. 저는 엄청 부러웠어요. 그쵸? 그리고 또 1인 그 VIP 병동실을 어머, 줬어요. 세상에. 왜냐면 이것도 또 운인 거죠. 같은 게 다른 일반 한국인들이랑 섞여 안 있으면 되니까. 안 되잖아요. 어. 그러니까 VIP 병실 썼는데 안에 화장실 있고 뭐 있고 때 되면 밥이 나오고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살아도 와, 너무 좋지. 계속 살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냥 안에 화장실 있고 뭐 있고 다 있어요. 너무 좋았어요. 그렇죠. 어찌 보면 드라마에 나오는 사모님들, 회장님들이 입원해 있는 그죠. 입원실에서 누워 있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어요. 그죠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미셔 씨가 국정원 수술 받고 들어왔을 때 다들 막 그러는 거예요. 어머, 쟤 수술한 거 맞냐고. 수술한 애가 수술 자리가 없대. 수술 자리가 없어요. 그리고 그래서- 그 우리 같이 있는 한 언니는 이제 북한에서 수술하고 오셨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수술 자국 보여주시면서 너 보자고. 그래서 이제 보여주니까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나도 여기서 받고 싶다고.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또 으쓱해가지고 맞아요. 언니 그거 수술 자국도 흉터도 없앨 수 있대요. 여기에서는 의료기술이 발전해가지고요.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물어봤거든요. 이 흉터 남지 않아요? 하니까 그 흉터 남아도 흉터 치료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또 거예요. 하게 안 돼요. 저 같은 경우 북한에서 해가지고 거의 이만해요. 맹장 그러니까요. 숫자가. 네, 근데 또 다시 하게 안 되거든요. 그쵸. 이것도 보면은 어쨌든 복인 거죠. 복인 거죠. 네. 진짜. 그럼 그렇게 해서 의료 신세계를 맛보게 됐는데 이제부터는 신세계 정말 시작입니다. 지금도 물론 가끔은 처음 접하는 게 있으면 와 신기하다. 그럼요. 이랬어 하는데 그때는 그냥 온통 다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아, 새로웠고 모든 새로웠기 것들이 다 때문에. 새 맞아요. 거였고 그쵸. 그러면 하나원 접수를 해서 또 사회에 나와서 어떤 게 가장 신기했을까요? 신기했던 거예요. 그냥 뭐 모든 것들이 다 신기한 천지였고 그리고 제가 뭐 중국에서 살면서 좀 어느 정도는 경험을 했다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도 신분이라는 게 없이 이렇게 숨어서 거의 다니는 수준이었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들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한국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신기했죠. 내가 알아서 직업을 내가 스스로 택해서 선택을 해서 면접을 보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도 신기했고 그리고 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급여가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신기했고
카드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카드에 돈이 들어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렇죠. 그죠? 카드를 써봤어야 알지. 써봤어야 알죠. 집에 들어왔는데 뭐 비데가 있다는 것도 신기했었고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신기한 것 투성이었어요. 그렇죠. 미셔 씨는 그 신분증이 없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. 중국에 네. 있을 때. 근데 한국에 나와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신분증, 주민등록증 만드는 일부터 하잖아요. 네. 전입신고를 하고 네. 신분증 다 받았어요. 말이 뭐예요? 그냥 밤새 들여다보게 되죠. 이게 내 신분증이야. 나 진짜 한국 사람인가? 이러면서도 그때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잖아요. 근데 이 신분증을 내가 과연 가지고 다닐 수 있을까? 왜냐면은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이라는 그 표가 난다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. 옛날에는 정말 그런 게 있었다고 하잖아요. 근데 우리 때는 없었지만 그래서 이게 분명 내 신분증을 맞는데 이게 분명 나라는 사람을 입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는 맞는데 이거를 내놨을 때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거에 티가 나면 어떡하지? 좀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거를 가지고 내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클럽을 가면 신분증이 없으면 안 들여보내잖아요. 맞아. 근데 내놨는데 들여보내는 거예요. 그래서 신분증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구나. 그리고 핸드폰도 막 하러 가면은 또 신분증을 이렇게 꺼내잖아요. 그럼 조마조마한 거죠. 북한 사람이랑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. 내 신분증 적혀있지 않았으면 좋겠다. 막 이런 것들이 있죠. 그러니까 너무 많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신분증의 그 소중함, 중국에서는 정말 경찰에 잡혀가기도 했었고, 그래서 신분이 없어서 여기저기 정말 할 수 있는 것들도 못하기도 했었고, 한국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 신분증이 생겼다는 그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뿌듯함, 감사함,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뭔가 두려움, 걱정 이런 것도 같이 막 엄청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.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부터 경험하시게 된 거예요? 일단은 경험을 했던 일은 이제 치킨집 알바. 열흘 정도가 했는데 치킨집을 갔는데 여기는 생맥주를 이렇게 치킨집에서 그렇죠. 팔잖아요. 네. 그러면은 한 손에 이제 맥주 500짜리 한 3개씩 들고 다니고 한쪽은 이렇게 안주를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처음에는 너무 재밌었죠.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여기서 계속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나는 도대체 한국에서 뭘 할 수 있을까? 난 도대체 여기서 계속 이 일을 하다 보면 무슨 비전이 있을 수 있을까? 내가 분명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한국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되죠. 그만두고 나서 이제 알바 천국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밤새 찾으면서 봤는데 중국어 우대 알바가 있는데 인천공항 면세점이 있는 거예요. 인천공항 딱 도착했을 때 그 인천공항에서 다 봤는데 인천공항 이제 신라 면세점에서 이제 중국어 가능한 직원을 채용합니다라고 딱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싸 나는 중국어 가능하면은 가능하지. 되겠구나. 근데 중요한 건 중국어만 가능해서 안 되는 거죠. 뭐가 있어요? 왜냐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조건 이제 대학교 졸업증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영어, 중국어 뭐가 다 돼야 되고 어떤 뭐 경험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가니까 그래요? 해외 유학 다 다녀온 사람들도 진짜요? 편법을 썼죠. 어떻게요? 일단은 중국어는 가능해요. 가능하죠.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이제 다 됐어요. 한국에서 학교를 안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학력을 이제 유학으로 적은 거예요. 유학생. 그래서요? 그러니까 저는 그냥 외국에서 거의 이제 공부를 한 그런 유학생으로? 네. 해서 이제 서류가 합격이 됐어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 면접 보러 갔는데 한 10명 정도 있는 거예요. 면접을 본 적이 있어야 면접을 보죠. 그렇지. 면접이 뭔지 모르지. 저 그때 알았어요. 아 이런 게 면접인가? 면접? 무슨 면접? 보러 갔는데 물어보니까 저는 뭐 일본에서 유학 나왔고요. 저는 중국 뭐 무슨 베이징 대학교에서 나왔고 여기는 어느 지금 자기는 어떤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화장품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있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자신감이 확 하락을 했죠. 그렇지. 어떡하지? 자기만의 그런 이제 어떤 이제 메리트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. 한국은 면접을 참 이렇게 보는구나. 그래서 1대1로 서로 막 대화를 하는데 나 그때 당시에는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 편했거든요. 중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계속 중국에서는
중국어가 그냥 살려고 배우는 그렇지. 언어였잖아요.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중국어를 잘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다른 친구들은 저는 어디에서 이런 경험도 있고요. 그래서 화장품 자격증도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기회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가야 그렇지. 되는데 저는 중국에서 정말 오래 산 경험도 있었고 중국어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중국 그 내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한국의 화장품을 너무너무 자신 있게 이렇게 팔아봤다. 정말 화장품을 이제 팔아봤으니까. 근데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이 중국 내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나는 졸업을 하면은 무조건 인천공항에 들어가서 외국인들과 함께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실제로 해봤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이렇게 중국어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. 다른 느낌을 딱 받은 거죠. 그래서 2차까지 합격을 했어요. 3차는? 3차에 갔는데 딱 6명이 온 거예요. 그냥 이미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매뉴얼을 알려주는 자리였던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인천공항을 들어갔어요. 그래서 매장이 뭐였어요? 미샤. 일단 딱 들어갔어요. 들어가서는 어땠어요? 진짜 너무 신이 났던 거죠. 그 동네방네 언동에 다 자랑하고 다니고 그리고 그 면세점을 들어가려면 우리 뭐가 있어요? 이게 카드가 출입증이 딱 있어야 되고 우리는 보안을 통과를 해야 돼요. 너무 뿌듯하고 찍을 때마다 이렇게 찍으면서 들어가 너무 뿌듯하고 너무 그러고 또 유니폼이 이제 빨간색이었거든요. 유니폼 빨간색이고 유니폼 다 이제 착용을 하고 앞에 이제 사원 카드 딱 가지고 들어가고 내가 직업을 잡은 중에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고 6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5시에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고 문도 안 열고 막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들어가서 그냥 막 세팅하고 화장품을 진열하고 쓸고 닦고 막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다른 매장 가가지고 막 이렇게 보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거는 휴게 시간이라는 게 또 있어요. 그러면 직원 전용 휴게실이 있어요.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이게 복지 잘 돼 있죠. 너무너무 좋았던 게 한국의 현실 속에서 일을 했었다는 게 너무너무 나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이제 황당하고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돈이 월급이 들어왔는데 좋기는 해요. 근데 이제 면접을 봤을 때 그 돈은 분명 예를 들면 150만 원이었는데 140 몇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.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근데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되잖아요. 탈범이랑 도전하지. 누구한테 물어봐. 탈북민이랑 들동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물어보지? 그래서 그 모르고 한 6개월을 지났어요.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모르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걸 또 알아야 돼 말이죠. 이거를 어떻게 알아야 되지? 그러다가 이제 세금 신고해야 되고 국세청이라는 사이트를 다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들어갔는데 나의 급여 내역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걸 떼게 됐어요. 그걸 뗐는데 이제 그 급여에 150만 원 그리고 보험료, 건강보험, 무슨 보험 빠지는 거 딱 맞추니까 딱 맞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야 6개월을 못하고 6개월. 그 6개월 동안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다니까. 떼먹는구나. 북한처럼. 한국에서 내 급여를 떼먹는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. 그 말도 못하고. 말도 못하고 속으로 속병, 끙끙 아유.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가